사내 강사 실무 노하우 시중에서 아직도 팔고 있고요. 한 처음 몇백 권이 팔린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휴가철이죠. 그리고 뭐 일이 사내 강사 활동하신 분이나 강의를 준비하시거나 또는 관심 있으신 분, 여름철 휴가철을 이용해서 또는 주말을 이용해서 뭐 이 책 서점에 가시면 다 있으니까요. 한번 일단 구입하시기 전에 또는 그 목차 정도 한번 보시고요. 그래야 제가 목표를 갖고서 이야기 드린 이 동영상 보시고 판단해 보십시오. 제가 이 책을 쓴 이유, 사내 강사 역할을 하고 퇴직을 하는 것이 100번 도움된다. 그래서 강의라는 활동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숙달된다면 그 자체로는 직장인으로서 여러분이 뭔가 그 남다른 무기, 어떤 그 어드밴티지를 갖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맛이 있고요. 물론 쉽진 않아요. 그리고 강의를 할 때 강의 과목이 어찌 보면 여러분의 노하우에 관련되는 강의일 겁니다. 그래서 수험 필요는 내 것 뺏기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는데요. 퇴직 이후에 여러분이 살아남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상품, 서비스로 만들 때 가능합니다. 언젠가는 나눠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자신이 직장 생활하면서 축적된 지식, 기술, 그 다음에 그 마인드, 관점, 실무 경험들을 필요한 사람한테, 회사 내에 필요한 사람한테 나눠주는 행위, 이게 사내 강사로서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있을 땐 뭔가 회사 내부에 있을 때 지직하는 동안의 사내 강사 역할, 여러분들 이미지 메이킹에도 도움되고 또 전문 강사로서 쓰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훈련 단계이기도 하고요. 일석이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오래 가기 전에 나는 회사에서 내 분야, 직무 관련되는 사내 강사 한번 해보자. 이런 한번 그 타겟, 목표 한번 세워보시고 한번 해보시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배운다. 학습자 입장에서 배우는 거고요. 가르치는 사 입장에서는 가르친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가르치고 배우는 행위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많은 사람 연구를 하는데요. 이럴 때 연구의 그 분야는 교수 학습 분야입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두 가지, 가르치는 이론과 배우는 학습하는 이론, 이 두 가지가 접목돼야 됩니다. 따라서 강의하는 교육적 활동인 강의하는 강사가 알아야 될 내용은 가르치는 것만 아는 것도 아니고요. 배우는 학습하는 사람의 입장도 이해돼야 됩니다. 근데 직무교육 사내 강사라면 이미 해당 강의 주제에 대해서 배우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배우는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내 강사 입장에서 잠시 교육 참가자 입장에 대해서 이게 쉬운 걸까 어려운 걸까 좋을까 싫을까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요. 학습자 입장은 안다는 얘기죠. 따라서 사내 강사가 된다는 것은 이미 사내 강사로서 필요한 가르치는 능력과 배우는 사람의 심리에 관련된 이런 이 두 가지 중에 배우는 사람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추가되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 가르치는 이론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사내 강사 입장에서 배우게 되는 강의 관련된 지식은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의 입장이 반영이 된 교육 이론, 교수 이론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가르치는 이론에 있어서 배우는 사람의 마음, 배우는 사람의 심리를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행위, 강의한다는 그 자체가 과거로부터 이어진 전통적인 그 교육 방법이 전통적이니까 오래됐으니까 나쁘다. 그건 아닙니다. 이 책에서도 다루겠지만은 일방적인 강의, 설명식 강의가 효과적인 것도 있습니다. 꼭 그렇게만 해야 돼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떡하죠? 배우는 사람 입장을 무시했네? 나쁜 교육?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교육의 목적과 그 목적에 따르는 내용이 나오면 거기에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 나오면 가장 효과적인 교육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교육의 목표를 달성시키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 강의하는 강사의 요구되어지는 역할이고 이거를 해내는 것이 강사에게 필요한 능력입니다. 사내 강사라고 열애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 책은 사내 강사 실무 노하우는 비록 제목은 사내 강사에 포커스되어 있지만 특히 직무 교육, 직무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리키는 사내 강사에 초점을 두었지만 동일한 강의 주제를 해야 되는 전문적인 강사한테도 도움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제 분야 HR의 직무에 관련된 이틀짜리 16시간짜리 직무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와 같은 경험들을 이 책에 반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이 제가 주강하는 직무교육, 사내강사, 양성교육, 이틀짜리 교육의 컨텐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사내강사 아니신 분들, 사내강사 되고 싶은 분, 사내강사이신 분, 전문 강사인 분 한번 목차 보시고 서점 가셔서 목차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제 강의 요 동영상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서점에 가셔서 책도 한두 권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좋다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꼭 구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책에 대한 목차를 갖고서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책 목차하고 제목하고 여러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책 제목만 보면 사내 강사 실무 노하우 그러니까 사내 강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사내 강사 아닌데 전혀 무관한 책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사내 강사 그러면 뭔가 좀 어떻게 표현할까요? 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강사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사내 강사 실무 노하우의 책을 썼던 이유 중에도 이제 포함이 되는 건데, 직업적으로 강의를 하는 강사, 그 전에 사내에서 강의하는 강사, 뭐 똑같진 않을 겁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회사 내부에서, 조직 내부에서 강의하는 강사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 강사는 전문적인 강사와 차이점이 뭘까? 또 하나 부분은 우리가 강사하면 또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뭐 김재동, 어떤 연설 잘하는 사람, 또는 이야기꾼. 이들은 강사라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 강사라면 강의하는 강사의 차이점은 뭘까요? 이런 궁금증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직장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직장인이에요. 언젠가 제가 퇴직을 해야 돼. 뭘 먹고 살죠? 무엇을 해야 제가 퇴직 후에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뭐 퇴직하는 시점부터 뭐 프랜차이즈 식당이라든지 뭐 여러분이 직무했던 관련되는 것들은 뭐 어떤 비즈니스 뭐 상품을 판다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지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오랜 수십 년 동안 회사 다니면서 축적한 그런 어떤 특정한 전문적인 지식, 기술, 어떤 마인드 관점, 그 다음에 또 실무 경험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다면, 그 또한 좋은 직업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부분이 되려면, 일단 회사에서 인정받아야죠. 그죠? 회사에서 인정을 받아야, 사실은 퇴직 후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논리죠. 그죠? 그래서, 회사 내부에서 정말 내가 맡고 있는 일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췄다. 그걸 무엇을 인정받느냐? 뭐 업적 고가, 평가, 뭐 그것도 좋습니다. 또 하나 부분은 사내 직무 전문가라면 강사로서 활용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인정을 받자. 그리고 인정을 받으면서 그 회사에서 정말 키핑하고 싶은, 유지하고 싶은 인재를 성장하자. 그러려면 자신이 맡고 있는 분야에서 전문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전문가 되었다면 이제 강의하는 강사 역할을 경험을 하자. 그래야 퇴직 후에도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도 또 다른 어떤 비즈니스, 또 다른 직업을 선택을 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저 또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회사 내부, 조직에서 강의하는 강사를 사내 강사라고 보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내 강사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뭘까? 사내 강사라고 해서 무조건 내가 강의할 수 있다. 그건 아닙니다. 그죠?
회사 내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회사에서 승인받은 교육의 강서를 출강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회사 차원에서 먼저 교육 업무를 주관하는 HRD 실무자, HRD 주관 부서에서 사내 강사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가 사실은 관건이죠. 아쉽게도 제가 알기로는 회사 내에서, 조직 내에서 사내 강의할 수 있는 강사, 사내 강의할 수 있는 강의 과목에 대해 왠지 그 스스로 위축되거나 또는 낮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19년 7월 현지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 다음에 단일기업 또는 그룹에 있는 계열사, 보편적으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회사 잘 보시면 갖고 계시는 그 비즈니스의 전문적인 지식, 노하우, 그리고 여러분들의 역량 결코 낮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와 같은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우리 구성원들의 역량, 그 역량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강의, 그걸 할 수 있는 강사, 아무나 막 할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그죠? 그런 관점에서 사내 강사에 필요한 것은 도대체 회사에서는 사내 강사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양성을 해야 되고, 사내 강사의 입장에서 나는 무슨 역할을 하고 필요한 능력이 뭐고, 구체적으로 사내 강사로서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모든 직장인 일을 할 때 품위서를 쓰듯이 강의하는 강사라면 자신이 강의 과목에 대한 뭔가 승인받는 문구를 작성할 줄 알아야 되고요. 강의에 필요한 자료도 만들 줄 알아야 되고요. 실질적인 강의 행위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강의를 했으니까 강의 효과도 입증해야 되고요. 이것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적용되어지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책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미 목차를 다 아실 텐데요. 제 목차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누가 강사인가? 제 화면을 보면서 하죠. 파트 1에서는 누가 강사인가? 강사라는 부분이 이제 두 가지 서로 다른 입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강의하는 강사고요. 다른 하나는 강연하는 강사. 그렇다면 사내 강사라는 것은 강의하는 강사일까요? 강의하는 강사일까요? 그리고 강의라는 것은 강연과 다른 강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강의하는 강사와 강연하는 강사는 다릅니다. 강의는 교육적 활동이고요. 따라서 교육적 활동이기 때문에 승인받아야 되는 문건 또는 요건이 좀 필요하고요. 강연은 말 그대로 이야기가 나눠지는 장면입니다. 이야기 나누는 장이죠. 따라서 이야기를 듣고 싶은 사람, 연사, 스피커, 이들을 초청하는 것이 관건이고요. 강의하는 강사는 강의 목표가 달성하기 위해 요건들을 갖춰야 되는 것이 관건입니다. 물론 강사도 중요하고요. 따라서 교육적 활동에 해당하는 강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사내 강사라면은 회사 내부에서 사내 강사가 갖고 있는 지식, 기술, 경험 이와 같은 것을 공유하기 위한, 전수받기 위한 교육이 대부분일 겁니다. 물론 강의 과목이 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요. 그래서 저는 강의라는 것은 아무나 쓴다고 보지는 않고요. 물론 전문가 그리고 강의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춰야 되고요. 그 강사는 여러분들이 강의하는 강사, 사내 강사 입장에서 도대체 난 무엇을 하는 거지? 라고 묻는다면은 저는 주식 콘텐츠의 셰프라고 그랬었는데요. 요리사 생각하시면 돼요. 가령 백종원이 할 수 있는 요리 과목도 있고요. 최연서, 그다음에 또 누구 있죠? 우리 이연복인가요? 이연복, 중국 음식도 잘하시는 분. 분명히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각기 셰프들이 있고요. 그 셰프는 또 요리 각각 하나더라. 뭐 풀코스든 아니면 단품이든
서로 다른 다양한 요리를 만들 줄 안다는 거죠. 강의하는 강사의 역할은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강의하는 강사한테 필요한 능력은 언지기모. 이것은 언지기모는 제가 만든 건데요. 강사에 필요한 능력이 일단 크게 네 가지. 흔히 얘기하는 말, 글. 쉽게 생각하면은 말빨과 글빨입니다. 이걸 타고나야 되고요. 근데 지와 기, 지식과 기술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강의하는 강사가 갖고 있는 컨텐츠에 해당이 됩니다. 지식이라면 여러분 말씀 어떤 알고 있는 정보,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했을 때 컨텐츠 되는 부분이고요. 기술이라 보면은 실질 무엇을 다루거나 행위에 대한 것, 다루는 방법들, 즉 행동에 관련되는 것들이고요. 근데 강사에 필요한 거는 뭔데요? 용모입니다. 단정한 용모. 강사라면 최소한 타인보다 교육 참가자보다 단정한 용모를 갖춰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윤리적으로 강의 전날에 좀 과음을 한다거나 뭐 심한 과로를 한다거나 이러면은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적어도 강의나 강사라면은 말하기와 글하기, 그다음에 자신이 컨텐츠에 해당이 되는 지식과 기술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강의하는 그 장면에 있어서의 용모에 대한 부분. 물론 타고난 말투와 고질적인 습관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강의 못한다는 것은 좀 안타깝죠. 실제 우리가 유명하다고 따라하고 싶은 그 유명한 강의하는 강사, 뭐 학교에 있는 교수 포함해서 잘 보시면 습관들이 있어요. 강의하는 내내 주머니 손 꽂거나 목소리가 좀 안 좋거나 뭐 이런 끓는 소리 나시는 분도 있고 뭐 습관도 있고요. 그 복장도 남다르신 분들 좀 있고요. 그래서 특정 주제의 전문가라면 용모 관점에서 언지기모 중에 용모 관점 중에서 어떤 자신만의 고질적인 뭐 습관, 어떤 말톤 이런 부분들이 결격적인 사유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하는 강사, 사내 강사 입장에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냥 나가서 뭔가 떠들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거 전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럼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직장인인데 팀장이나 임원한테 하고 싶은 게 있어. 팀장들이 임원들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주장합니다. 저 이 일 하고 싶어요. 승인해 주세요. 열심히 할게요. 보장할게요. 라고 얘기한다고 승인 받겠습니까? 회사마다 정해진 절차가 있는 거죠. 의사결정 과정이 있고요. 그래서 모든 직장인들은 조직 내에서 자신이 수행하고자 하는 일을 할 때는 품위서라는 거를 작성합니다. 그걸 승인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하필이면 강의야. 교육적 활동에 대한 승인이라면 그때 필요한 문건은 강의에 대한 거라면 강의 과목에 대한 거라면 강의 계획서, 교육 단위, 교육 과정급 이상의 교육적 활동에 대한 거라면 교육 계획서, 이와 같은 문서를 통해서 승인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강의하는 강사라면은 자신이 강사로서 수행하는 일을 승인받기 위한 필요한 문건들, 지금 예시 드는 거는 교육계획서 또는 강의서만 예시를 들었는데요. 어떤 교육 자료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을 스스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강사가 된다는 것은 강사가 되기 전에 강사가 되고 싶다. 강사 되면 뭐가 좋아지지? 뭐가 좋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남다른 점이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사내 강사로서 강의를 하든 나와서 강의를 하든 강사 입장에서 느끼는 것은 하나 조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희로애락. 기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짜증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슬픔도 있고 그 다음에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저 입장에서는 강의하는 강사가 된다는 것은 가장 자신 있는 분야, 가장 하고 싶은 거, 가장 자신 있고 가장 즐거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강의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강사라면은 강의 그 자체가 즐거움이 돼야 되고요. 즐거움 속에서 하다 보면 어떤 보람도 느끼고요. 물론 스트레스도 받습니다. 교육생이 따라주지 않거나 또는 무리한 조건, 그리고 슬픈 부분은
직업으로서 강의를 한다는 것은 항상 어떻게 표현할까요? 뭐 교육 참가자들은 공감할지 모르겠지만 강사 입장에서는 자신을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진짜 신이 성실하게 강의한다는 것은 자기의 길을 교육 참가자에게 나눠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심신 모두 다 교육 참가자에게 나눠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가지 못할 때 좀 안타까움 느끼고 때로는 화를 하기보다는 좀 비애 이런 걸 느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같은 것을 또 반복적으로 해야 되고 잘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 그것은 일종의 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강의하는 강사라면 하고 싶은 자신이 있는 즐거움을 느끼는 그와 같은 주제를 강의할 때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낙을 느낄 수 있다면 강사로 활동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동영상은요, 여기까지 촬영하고요. 앞으로도 지금 보시면 파트 2, 파트 3, 파트 4, 파트 5. 그 다음에 장이 많죠. 파트 6, 파트 7. 모두 7개 파트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제 파트 1에 대해서 목차의 개괄적인 말씀드렸는데 나머지 그 파트에 대해서 개괄적인 부분도 다음번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나는 대로 요 전체 책의 특정한 챕터의 어떤 에피소드나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가급적 시간이 나는 대로 여러분들과 같이 동영상을 통해서 만나려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저희 책을 지금 구입하지 않으셨다면 사내강사 실무 노하우 꼭 한번 구입해 보시고요. 그 책을 구입하신 다음에 이 동영상을 보면은 한결 더 여러분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책 제목이 뭐냐고요? 자, 오늘 사내강사 실무 노하우 관련된 책 관련되는 첫 번째 동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